어떻게 인재를 찾아야 되는지, 우리는 대기업과 다르고 우리는 뭐 유니콘 이상 달라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물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 회사가 주지 못하는 걸 주실 수 있잖아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채널 인사해요 진이 유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진짜 많은 대표님들이 하소연을 하시면서 저에게 여쭤봤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채용에 대한 고민이에요. 많은 분들이 정말 하소연하세요. 정말 사람 뽑기 너무 어렵다. 어렵게 뽑았더니 금방 그만둔다. 내가 진짜 뭘 더 잘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왔는데 금방 나가버리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저희 취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구직자분들 시선 안에서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회사를 알아보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장님들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더 좋은 인재들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더 해볼 수 있는지, 우리의 한정적인 예산 안에서, 한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어떻게 더 좋은 분들을 잘 모셔올 수 있고 잘 맞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요, 여러분, 채용이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건데요. 채용이 뭘까요? 회사의 비즈니스, 사업 전략에 맞춰서 그 일을 잘 수행할 사람들을 뽑고, 그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고, 그다음 잘 안착시키도록 하는 이 세 가지 과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인, 그다음 심사 안에 서류와 면접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온보딩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가장 첫 번째로 구인에 대해서 어떻게 회사 공고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우리가 더 잘 맞는 인재들을 모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용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들 구인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어떤 플랫폼에 올리지? 어느 정도 예산을 줘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그리고 실제로 회사 안에서 채용 브랜딩을 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고도화해내가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건, 이것도 마케팅인 거죠. 이것도 영업입니다. 저희는 구직자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디든 갈 수 있는 너무나 유능한 분들을 모시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인재 입장에서 생각하셔야죠.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싶을까? 그리고 어떤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궁금한 게 뭘까? 그들이 회사를 지원한다고 할 때 어떠한 점들을 알고 싶어 할까? 어떠한 점이 있으면 더 우리가 더 매력 있는 회사로 다가올 수 있을까? 라고 관점의 전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재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인재가 그러면 구인 광고를 통해, 채용 공고를 통해 뭘 확인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너무너무 좋겠죠? 먼저 인재는요, 저희 구직자분들은 채용 공고를 통해 회사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고자 해요. 회사에 대한 공통적인 것들. 첫 번째, 어떤 근무 환경인지, 어떠한 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건물 어느 환경에 있으며, 오피스 인테리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장비를 쓰게 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에 대한 거, 1차적으로 어떤 근무 환경인지에 대한 물리적인 것들에 대한 게 궁금하고, 두 번째, 조건. 최소 어느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지? 그리고 성과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 어떠한 복리 후생들을 해주지?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지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문화. 어떤 문화지 여기는? 여기는 젊은 꼰대 문화인가? 여기는 수평적인 문화인가? 의사소통할 때 어떻게 하지? 영어 이름을 쓰나? 님을 붙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결국 제가 그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라는 것들은 어떠한 행동이 보상받는가가 암묵적으로 내재화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치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니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됐어, 그러니까 필요 없이 사전에 먼저 명료화해내는 것. 그래서 그것들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떠한 문화인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회사에 대한 공통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어떤 근무 환경인지, 어떤 조건인지, 어떤 문화에서 일하는지에 대한 게 너무나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기업과 다르고 우리는 유니콘 이상 달라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물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 회사가 주지 못하는 걸 주실 수 있잖아요.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직속 상사가 회사의 모든 것, 거의 엄청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을 걸고 회사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걸고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면 그들에게는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입장에서 주지 못하는 가치를 줄 수 있겠죠. 뭐냐? 내가 잘 아는 성공 노하우들, 나의 매뉴얼 하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학습하고,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간다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가르쳐 줄 수 있겠죠. 분명히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가까이서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고, 대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고, 주도권도 훨씬 더 많이 주실 수 있잖아요. 세상이 되게 멋지고 대단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근로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껴서 갑자기 어떤 회사들이 재택을 하고 좋은 막 하원 의자를 주고 뭐 잘 출퇴근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마켓의 시장의 원칙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네이버 카카오에서 일하는 사람 데리고 오고 싶은데 내가 그들이 거기서 얻지 못하고 그들이 어떤 결핍이 있을까, 무엇이 더 우리를 매력 있게 다가오게 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무 환경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준다든가, 근무 조건에 있어서 시간 거진 것들을 여유롭게 해준다든가, 뭐 배려해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충분히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초기 화장품 회사다 하면은 우리가 경쟁사 샘플 같은 거 되게 많이 조사하고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은 초창기에 뷰티 회사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것들을 했었냐면, 보니까 상품 기획하시는 팀마다 샘플이 엄청 많은 거예요. 회사 돈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거 다 모아서 파우더로 만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다 모든 제품들을 써볼 수 있고 막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샘플링 하기 위해서 사전에 뭔가 화장품들도 써보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초기 신청해야 되는 스톡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선물로 주고 기념품 때 이렇게 더 해주고 재고가 있는 것들, 유통기한이 다가온 것들도 실은 더 선물로도 줄 수 있는 영역들도 있고,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 안에서 분명히 구성원들에게 더 줄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대표님이 저에게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이런 것 좀 더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면 어떠실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채용 공고문에 잘 녹여내고,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더 적을 수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내가 줄 수 있을까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정말 가장 중요하죠. 담당 직무에 대한 것들을 구인 광고,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채용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담당 직무에 대한 것들을 뭘로 나눠볼 수 있냐면 팀별, 개별로 더 구분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어떤 팀에 속해 있고 조직 구조 관련된 거죠. 유관 부서는 무엇이 있으며 나의 리포팅 라인은 어떻게 되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리고 나의 직속 리더는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 어떠한 신용이 있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링크드인 프로필을 연계하거나 설명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리더들이 막 소개하는 글도 하고, 이런 궁금증을 해소화하고 정보를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더 핏이 맞는 사람을 빨리 찾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직무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상세 잡 디스크립션, 직무 기술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또 그전 영상에서도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직무 기술서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보고도 그 회사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럼 여러분도 공을 많이 들이셔야죠. 그리고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더 한정된 예산이라면 사람을 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고정비에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데, 그럴 때 이 업무를 잘 수행해내시길 바라고, 어떠한 목표 아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 안에서 이걸 하길 원하는지에 대한 게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겠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뭉뚱그려서 그냥 뽑는 경우 있잖아요. 대기업 다닌다고 하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보면 한 두 줄로 돼 있는 건 실은 더 고민하지 않은 거고, 그럼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한다는 걸 어떻게 할 것이며 기대치보다 못하다는 기준은 뭘까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하시는 건 거죠.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필요한 지식 기술태는 이런 게 있고, 단기적으로 3개월 안에서는 이런 것들 더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일로 확장시키려고 한다는 것들이 어떠한 선포된 약속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구체화되고 고도화된 생각 안에서 나오는 거고, 그게 인력을 되게 잘 쓰시는 거고, 상대방에게도 충분한 배려하고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있고 무엇에 대해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평가받을지라면 상대방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술해 준다면 훨씬 더 좋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서로 다르게 상상력을 발휘하고 다르게 생각해서 또 떠나게 되는 이별을 맞이하는 것도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경험을 통해서 했던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많은 책이나 담당자분들이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거를 구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구인 공고를 낼 때, 채용 공고를 낼 때 구직자가 무엇을 궁금해할지, 회사에 대한 것, 여러분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 환경적인 것, 조건, 문화에 대한 것,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잘 나열하고, 지금 있는 것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서 비용 효율적 가치, 회사 홍보 마케팅까지 고려해서 하시고, 담당 직무에 대한 것도 어떤 팀인지, 어떤 리더인지, 어떤 직무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고, 실제로 이것들이 들어와서 잘 지켜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인재를 찾아야 되는지, 구인 광고 안에, 채용 공고 안에 어떤 내용들을 상세하게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기대 역할을 잘할지 최대한 검증하는 어떻게 서류와 면접을 봐야 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널 되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한 채널 인사이어 지니 유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아니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